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언제나 끝나요? 마플 다 끝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걸? 한국학술에서도 할 얘기들이 좀 꽤 많아. 쌤이 3월 12일 첫째 주까지 완전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달릴 겁니다. 뽑을 수 있는 만큼은 싹 다 뽑을 거예요. 망했어. 안 망했어. 자, 두 함수 2x승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x승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 a랑 b에서 만났는데 선분의 1의 중점 좌표가 0,4분의 올 때 상수 k 값을 찾으라. 자, 이들의 교점이 라지 a랑 b인데, 자, 그때 지금 이 선분의 ab의 중점이 0,4분의 5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밑이 다른 지수식이니까 연립될 가능성이 좀 낮긴 하다, 그쵸? 근데 대신에 서로 무슨 수 형태긴 하니까 역수 형태긴 하니까 얘가 뭐 만약에 배수로 정리가 된다 치면 2의 x승이랑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k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치? 자, 모조리 좌변으로 넘긴다 치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그게 곧 두 교점의 x 좌표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1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둘 때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을 그대로 풀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치환할 거니까 양쪽에 2x승 곱한다 치면 얘는 2의 2x승에 마이너스 k 곱하기 2x승에 플러스 1은 0골의 식이 되는 거고, 그럼 2의 x승을 뭐로 치환을 할 거니까? t로 치환을 할 거니까, 자,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은 자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는 자 지금 x 값이 알파 베타에 대응이 되는 t 값의 근을 다시 찾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t에 대한 방정식에서 두 근은 당연히 2의 알파 승이랑 2의 무슨 승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베타 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럼 이제 이 임의의 근에 대해서 근계수 관계 우리가 써줘야 되긴 한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 둘의 합은 당연히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k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곱은 2의 알파승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 될 건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곱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사실이 드러나냐면 0이라는 사실은 보수라인 드러난다, 그치? 이게 사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교점의 중점의 x좌표 평균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얘가 어쨌든 배수적으로만 풀기에는 좀 불안한 지점이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같이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2의 x승 그래프부터 한번 문자칠게요. 자, 2x승은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러한 지수함수였고, 자, 먼저 2분의 1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는데 그걸 지금 다시 무슨 축 대칭을 시켰다? x축 대칭 시켜서 시계구를 바꾸었다, 요렇게. 얘가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이걸 그러면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k만큼 평행이동해서 교점이 두 개 생기게 하는 건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교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다, 그치? 얘가 도도도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교점이 몇 개 생길 거다? 두 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때 여기 있는 가까이 교점이 지금 a랑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a랑 b라는 선분의 자, 중점이 지금 요 y축 위에 있는 점인 몇 콤마 몇이 생긴다는 얘기냐면 0,4분의 5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하러 가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뒀을 때, 여기 있는 이 b라는 점을 베타라고 뒀을 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들은 그럼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른 상태? 부호가 다른 상태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쓸 법한 내용은 이 중점에 y좌표가 있으니까 a의 y좌표랑 b의 y좌표의 합이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 4분의 5 2배인 2분의 5가 돼야겠다. 자, 그런 식을 적어내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마무리를 하러 가봅시다. 자, 알파를 집어넣어서 a의 점의 좌표를 정할 때 2알파 등이 훨씬 편하겠죠.
그럼 얘의 y좌표는 얘의 알파승, 얘의 y좌표는 얘의 무슨 승? 베타승.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의 알파승 더하기 자 얘의 베타승이라는 거야. 자 요거 그대로 2배 하면 되니까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5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에서의 근계수 관계랑 똑같지 않나? 그럼 K는 얼마다? 2분의 5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이게 굉장히 그냥 무지성의 풀이 방법이고, 자, 지성을 가져가봅시다. 수학 왜안 오지? 여행 갔어. 어? 왜 저번 시간에도 없었잖아. 그건 아파서. 아픈데 제주도를 어떻게 가? 그건 감기여서 아파. 감기가 나왔어. 제주도를 갔구나. 맞다. 배신합니다. 제주도에서 영상을 봐야겠구만. 자, 봅시다.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도 알아. 잘 봐. EX승이죠. 자, 이 지수함수의 기준점이 0,1입니다. 얘를 지금 처음에 기반이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y축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즉 2의 마이너스 x승을 만든 다음에 x축 대칭 이동까지 시키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자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랑 여기 있는 지수함수는 서로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 원점 대칭이다. 그쵸?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이 원점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의 점들은 전부 다 대칭성 있게 대응이 맞추어져 있는 거잖아. 둘은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점대칭의 그래프. 그럼 그 점대칭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장 찾기가 쉽냐면,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가 기준이 되는, 지수함수의 기준이 되는 0,1이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이 다시 원점 대칭 이동되면서 여기 아래쪽 지수함수의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닐까? 이 점이 지금 0,-1일 거니까 결국 이 기준점의 점 가운데 무슨 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칭의 중심인 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쌤이 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위로 한 칸 올린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함수식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은 되겠다. 그쵸? 그럼 이 점이 이제 위로 한 칸 가면서 이 기준점이 0,0으로 가게 될 건데,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이 두 그래프는 분명히 대칭성이 존재하겠다. 그치? 특정 점에 대해서. 그럼 그 대칭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 이동된 기준점과 기존에 있던 기준점의 점 어디에 있는 지점? 가운데 있는 중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요 그래프랑 여기는 2x승의 그래프는, 자 여기 있는 각각의 기준점의 중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그렇죠. 0,2분의 1이 되겠죠. 0,2분의 1에 대해서 무슨 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스럽다면 우리가 점대칭의 규칙의 식을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거든. 자, 일단 이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일전에 수학 하를 할 때 x는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세로다 선에 대한 선대칭된 함수식은 x 대신에 뭘 넣으면서 변형이 된다? 2a-x가 대입되면서 변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동된 식은 y는 f의 2a-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 규칙이랑 함수식의 이동 규칙이랑 서로 어떻다 그랬지? 같다 그랬어. 그치? 그렇잖아. 그럼 까먹으면 빨리 떠올리면 돼. 이 위에 있는 점 P의 임의의 점이 x, y라고 했을 때, 자, 이 점을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이동된 점의 y좌표는 그대로 뭐가 될까요? y가 되고, x좌표는 이거 두 개 더해서 축의 방정식이 2배가 되니까 몇 a가 나와야 돼? 2a. 이거 두 개 더해서 그러면 합이 2a가 되도록 여기 x좌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몇 a-x가 2a-x가 대입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x는 a에 대한 선대칭을 할 때, 자 x 대신에 2a-x가 대입되면서 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함수식이 구성된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x는 a에 대한 선대칭면 x 대신에 2a-x가 들어갔으면, 자 우리 가로선에 대한 대칭도 있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요 직선의 대칭선의 기준이 y는 b라고 하면, 자, 이 y는 b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대칭 이동시키면 대신에 얘는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지. y 대신에 2b-y가 들어가면서 함수식이 구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 파란색 함수식은 2b-y는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점대칭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선대칭 두 개를 연쇄적으로 연결시키면 무슨 대칭이 된다 그랬고? 점대칭이 된다 그랬고, 그럼 a, b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자, y는 b라는 직선이랑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두 번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즉 이렇게 fx 그래프가 먼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점대칭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지금 x는 a 선대칭을 하면 이 분홍색 함수식은 y는 뭐가 된다? f에 2a-x가 되는 거고, 또다시 얘를 그대로 y는 b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하면서 이렇게 파란색 점대칭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함수식은 어떻게 된다? 2b-y는 f의 2a-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쌤이 분명 우리가 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지수 함수랑 y는 2의 x승의 함수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를 이 기준이 되는 두 점의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한 점대칭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함수식을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함수식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확인하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지금 a가 0인 상태고 b가 얼마인 상태니까? 그렇죠. a는 0이고 b는 2분의 1인 상태니까 자 x 대신에는 그렇죠. 2a-x였으니까 a에 0 넣으면 그냥 무슨 x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x 넣으면 되고 y 대신에는 2b-y였으니까 뭐 빼기 y가 1-y가 대입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식의 y 자리에는 1-y가 대입되고 그 다음에 이 지수식에는 2a-x승인데 a가 0이라서 마이너스 x승 만들면 자리 바꾸어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이 증명을 했어. 이제 이 내용 다 쓸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한 칸만 올려서는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쭉 K칸 올리면서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교점이 생길 때 이 두 교점 또한 자 무슨 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기준점은 원래 여기 0,-1에서 위로 몇 칸 올라갔으니까 K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0,-1 플러스 K로 표현되는 게 맞을 거고 알겠나요? 그럼 여기는 이 대칭이 여기 있는 두 교점의 중점이 0,4분의 5인 것은 여기는 이 기준점들의 중점도 0,몇 분의 몇이 될 거라 4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즉 이 0,4분의 5라는 점이 함수의 대칭점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1이랑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랑 y좌표 통합했을 때 평균값이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k만 남게 된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k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5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 방정식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적어준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칭성에 대한 내용들 잘 머릿속에 꼭꼭 담아 놓으시고 통째로 줘버려. 병원에서 머리 씁니다. 괜찮대? 주기적으로 위험 심해진 거라 그냥 물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제 이제 할 거야. 진짜? 나도 의사 할 걸. 병원 투어. 병원 투어. 얘들 그러니까 3년 정도는 투자해도 돼. 어디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투자하는 거는 이제 조금 고민해봐봐. 정신 차리세요. 될똥 안 될 똥 하면 뭐 고민할 만한데 영 가능성이 없으면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봅시다. 312번입니다. 자, 3의 x승 더하기 2라는 함수 fx 그래프랑 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1승이라는 또 지수함수, 위치 같은 지수함수 그래프가 점 P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3x승 플러스이면 0,1 지나서 위로 극한 가는 거니까 자, 정근선 y는 2가 되면서 자 여기 0,3 지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이게 fx고 그다음에 3의 x 플러스 1승 같은 경우는 0,1 지났는데 자 왼쪽으로 한 칸 옮겨가면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1 지나면서 쭉 올라가는 자 여기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하나 생길 거다. 자, 첫 번째 생각, 교점좌표를 무조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같은 두 지수식이니까 자, 이거 연립을 해버리면 3x 플러스 1승이 자 3x승 더하기 2가 될 거고 넘어가면서 3x승 묶어주면 그럼 3 마이너스 1이 자 2가 되는 거니까 이 약분하고 나면 3x승은 자 1대로 가기 위해서 교점 x좌표가 어디네? 0이네. 그래서 사실 얘도 0,3 지나고 얘도 0, 어디 지나기 때문에 3 지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필요한 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에요. 주르륵 우와. 됐나요? 자 이렇게 0,3 생기고 나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점 A랑 B를 잡는데 그 점 A와 B의 중점에 P가 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중점에 P가 있는 거네. 자, X좌표가 A인 것이 지금 FX 위의 점입니다. FX 위의 점이고 X좌표가 A인 걸 편의상 여기에 이쯤에 적당히 있다라고 해봅시다. 요 점이랑 그 다음에 X좌표가 B인 곳이 여기 GX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건데 여기 GX 위에 어떤 점 X좌표 B인 점을 자 B, 이렇게 GB라고 잡아주면 또는 중간에 여기는 0,3 있다. 에이 뭐 안 그래 보이지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냥 대수적으로 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자 가운데 X좌표가 0이겠단 말이 요 둘의 부호는 크긴 같은데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자 여기 지금 B라고 잡는다 치면 여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B로 잡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B인 점이 되는 거니까 자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자 fx의 함수식에 넣으면서 3의 마이너스 B승 더하기 2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여기 x좌표가 B일 때 gx의 함수식은 함수값은 자 여기가 B, 3의 B 플러스 1승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줄 친 시계값이랑 요거랑 더했을 때 6이다. 그렇지 6이다라는 그냥 방정식만 이제 풀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합이 6 된다는 방정식 푸는 건 이제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딱 315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도 앞쪽에 그 그래프 쪽 수능 특강하는 것보다는 방부등식이 좀 나왔죠? 다행이구만. 자, 315번에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 부등식이 3의 x 플러스 b승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x 마이너스 p승 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0개다. 자 그때 자연수 p 값을 구하시오. 자 지수 부등식이긴 한데 3의 x승을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네. 그러면 3의 x승을 먼저 t로 치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서 t 값은 양의 범위일 거고 그럼 여기 3의 제곱은 분리해 줄 거니까 얘는 9t-1이 돼요. 여기까지 가능. 그러면 3의 마이너스 p승도 어떤 개수로서 그냥 쓰겠다는 거다. 그치? 3의 마이너스 p승 그냥 적을게요. 그럼 3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t-1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의 범위를 우리가 잘 보고만 보면 되겠네. 자 경계의 t 값은 지금 9분의 1이랑 경계의 t 값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p 승에 p 승분의 1 되면서 얘는 그냥 3의 무슨 승이 된다? p 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가능? 네. 그러면 9분의 1이랑 3의 p 승 중에 누가 크겠어요? 3의 P는 그렇죠. p가 자연수기 때문에 3의 p 승이 무조건 큰 값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럼 4의 값의 경계를 다질 거니 나의 t 값의 범위는 3의 p승보다는 작거나 같되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승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끝? 근데 이 t가 3의 x승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p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이 안에 몇 개의 자연수가 있도록 점수가 있도록 20개의 점수가 있도록
P의 값을 잘 정해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딱 지금 P도 또 자연수니까 P는 10 얼마일 수밖에 없겠나? 7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네. 그렇죠. 끝. 자, 어렵지 않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로그의 방부등식으로 옵니다. 자, 154쪽으로 오세요. 하나만 유의하면 돼요. 거짓말이에요. 두 개만 유의하면 돼요. 첫 번째, 로그 방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얘기는 근데 쌤이 애초에 앞에서 로그 함수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로그는 식을 조작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따진다? 그치, 립과 진수에 대한 조건부터 따져야 돼요. 그치, 그걸로 정의가 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도 그냥 무지성처럼 하세요. 진수와 무슨 조건부터? 무조건 먼저 따진다 라는 생각. 자, 이제 진수랑 밑조건부터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변형이 들어가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푸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로그는 치환했을 때 지수랑 다르게 이 치환된 실수 t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그렇지, t의 범위는 지수랑 다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 값이 실수 무엇이라는 것만 잘 정리를 하면 되냐면 전체 범위에서 대응된다는 것만 지수 방정식 어쨌든 구분을 지어서 이런 것들만 잘 보면 된다 정도의 생각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기본 논리부터 따져봅시다.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네가 증가하는 형태든 감소하는 형태든 이러한 로그 함수 그래프도 분명히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다?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럼 여기에서 어떤 x1이라는 값에서의 함수값이랑 x2에서의 함수값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대1 함수 표현에서 x1이랑 x2가 다르면 분명히 fx1이랑 fx2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이게 대운영제도 참이었지 않아?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도 준 적이 있어요. 그럼 fx2가 fx1이랑 서로 같은 상태라면 여기는 이 f가 무슨 함수로 보장이 되어 있으면 1대1 함수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똑같은 정역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값만이 같을 수 있으니까 f가 1대1 함수라면 자, 이러한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자, 정역 x1과 x2도 어떨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f가 얘들아 1대1 함수가 아닌 구조도 있었지.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함수? 2차 함수. f가 만약에 2차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f의 x가 f4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x는 4구나 무조건 이것만 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었던 거다. 그치?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가로고 만약에 대칭축에 x는 m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쵸? 여기는 정역 두 개가 같으면서 첫 번째 x는 4가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말고 대칭성 있게 x랑 4의 정 가운데 누가 있을 수도 있어서 m이 있을 수도 있어서 x 플러스 4가 몇 m이 되는 거? 2m이 되는 상황도 분명히 따졌어야 됐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되죠? 주어진 함수 f가 1대1 함수냐 아니냐는 이런 함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로그도 마찬가지로 위치 어떤 상태든 간에 자, 이렇게 지금 x1일 때 로그 값과 x2일 때 로그 값이 같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진수가 어떻다만 따지면 되는 걸까? 같다만 따지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로그가 몇 대 몇 함수라서 1대1 함수라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논리적인 생각들을 이제 가져놓고 나면 끝났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런 구조지 않을까?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다.
자, 이러한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먼저 어떻게 시작? fx랑 gx랑 같이. fx가 양수고 gx가 양수다부터 시작. 무조건 까먹으니까 알겠지? 응. 그래서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fx가 그치 누구 x다? gx다. 자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 다 배웠어요. 로그는 미칠 변수 있는 구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지수의 변수 있는 거는 나와도 저기 뭐야 지수식에서 미칠 변수인 건 나와도 로그에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풀면 돼요. 풀자. 안 어려우니까. 그냥 순서대로 쌤이 쭉쭉쭉쭉 거기 교재에 있는 익히 문제를 한번 쓱 같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풀면서 별거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56쪽으로 오시고요. 자, 156쪽이 지금 몇 번을 볼 거냐면 익힘의 1번에 2번을 볼 거예요. 자, 로그 2의 x-5가 로그 4의 x-2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할 때 일단 뭐부터? 그치, 진수 조건부터 x 뭐보다 크면서 5보다 크면서 뭐보다 동시에 커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 아, 그리고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걔를 찾아야 한다 이 생각이고요. 됐죠? 자, 그러고 나니까 밑이 서로 어떤 상태라서 날 다른. 그치, 다른 거라서 같게 만들고 싶어. 근데 밑이 4인 걸 바꾸면 자, 2분의 1 로그 2의 x-2가 되면서 아 얘를 진수 쪽으로 보내려면 x-2의 2분의 1의 루트를 다뤄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대상을 밑이 얼마인 걸로? 4인 걸로 조작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 변형도 당연히 이 조건, 여기 진수 조건 따지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이제 로그 2의 x-5의 미래 로그 4의 x-5의 제곱이 그렇죠? 로그의 4의 로그 4의 4니까 들어가면서 곱해질 거라서 4의 그렇죠? x-2 4x- 8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진수가 서로 같다는 방정식만 풀면 되겠다. 그렇죠? 자, 암산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x제곱에 자, 열 x에 4x 빠질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14x. 자, 25x에 마이너스 8이 자 넘어서 더해질 거예요. 34는 0. 자, 10이 되면 얼마? 3이 되겠다. 그죠? x는 그래서 3이랑 11 나오는데 자, 둘 다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겠다.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인 거? 11만 당연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 자,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쌤 157번을 풀어주면 여러분들 자존심 매우 상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치환하면 되죠? 맞지? 그렇죠. 자, 개념 익힘 3번도 뭐 하면 되죠? 치환하면 되죠. 치환된 방정식의 그냥 관계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59쪽으로 와보세요. 쌤이 할 얘기는 두 번째는 얘예요. 이런 형태의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쭉 계속 보게 될 건데 근데 우리 최대 최소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다. 그쵸? 무슨 수에 무슨 수? 변수의 변수수. 변수의 변수승이 나오면 양변에 뭘 취한다는 느낌? 그렇죠. 로그를 취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익힘의 4번에 1번이에요. 지금 x의 로그의 2의 x승이 x분의 6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변수의 변수등골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위치 얼마의 로그를 취하는 게 맞을까? 2인 로그를 그치 취하는 게 맞겠다. 그쵸? 그럼 좌변은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승이고 우변은 로그 2의 x분의 6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 로그 2x가 홍 하고 내려오면서 로그 2x의 전체 무엇이 될 거고? 그렇죠. 제곱이 될 거고 자 64 2의 몇 승이니까? 6승이니까 6 마이너스 로그 뭐가 된다? 2x가 된다. 자 그럼 로그 2x를 뭐라고 두면서? t라고 두면서 t는 양수다. 그쵸? 나가. 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치. 이렇게 무시성으로 선생님이 하니까 맞겠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모든 실수고 그럼 t로 치환하면서 얘가 t제곱 넘어가면서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t는 얼마 또는? 맞아. 3 또는 2. 자 그럼 마이너스 3 안 되는 거네? 된다고. 빼먹지 마세요 여기서. 알겠죠? 자, 모든 실수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 2x가 마3이다 또는 2다 했을 때 자 x는 그러면 2의 마상승이니까 몇 분이요? 그렇죠. 8분의 1이거나 x는 얼마이거나 4이거나 이렇게 가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수랑 다르게 치환된 실수의 범위만 다르다는 거 그냥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최대 최소 할 때랑 똑같아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네. 부등식으로 가죠. 자, 지금 부등식도 내용이 똑같아요. 어차피 증가하면 부등호방의 변화가 있고 없고, 그치. 감소하면 부등호방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맥락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의 배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뭐부터 따진다? fxl gx는요. 그렇지. 위치랑 진수 조건부터 따지세요.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생각인 거지. A가 1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부동반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fx가 gx보다 크다로 만들겠다는 거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부동반이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반대로 바뀌겠다의 정도의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끝.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자 그럼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뒤로 넘어와서 자 163쪽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64쪽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 들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그렇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얘들아 그러면 여자는 잠시 너네 변기 하나만 쓰고 있었잖아. 이제 변기 그냥 두 개 다 됐으니까 쓰다가 그냥 고장나면 얘기하세요. 그냥 이제 다 전화하고 이재 원장님한테 박아주시고 이거 찍혀도 되는 장난이에요. 이번 영상 공개로 같이 하면 아니 장난. 그 뭐야 어차피 영수증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아요. 쓰레기 같은 식이 아닙니다. 뭐 제가 뭐 한두 푼 더 받아가지고 얼마나 뭐 대단한 분이었나. 뭐 물론 너네가 이제 대패 5인분 더 먹을 수 있긴 하겠지. 바로 실행한 바로 실행하라고. 물질적. 자 그러면 별로 안 어렵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쵸?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뒤쪽에 마무리 주어 다음으로 갑시다. 프린터 어디가? 이거 마플 보충 이거 해요. 마플 보충? 마플 보충 뭔데? 밑에 변수 있는 거? 그럼 화석의 나이 구하기. 친구 반사성 돈이 반감기 해야지 반감기. 아직 기 싫다. 이거 다음 아니야? 이거는 이거 내 유적지에서 발굴된 나무 조각 화석. 자 보세요. 166쪽입니다. 166쪽. 익힌 4번을 볼게요. 자 익힌 4번에 보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한 부등식 얘기도 있어요. 네. 자 위에 게 불편할까요? 밑에 게 불편할까요? 밑에 게 그렇죠. 밑에 게 불편할 겁니다. 근데 차이점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문항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 로그의 2의 ax 자 플러스 로그 2의 4a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때 a 범위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얘는 어떤 문자에 대한 역차골의 방정식이다. 그렇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그죠? 그럼 얘는 x를 기준으로 2차식의 형태를 보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고 항상 0보다 크려면 공주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으냐 떠 있어야 되니까 자 4분의 d가 0보다 어떠하면 작으면 원하겠다 이 생각이다. 그죠? 자 근데 그 x 계수에 그냥 로그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쵸? 자 절반 제곱하면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계속 곱해서 빠질 거니까 로그 2의 뭐 4a인데 그냥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로그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2 그치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생기는 거고 얘는 또다시 어떤 문자에 대한 무슨 부등식이다? A에 대한 A에 대한 2차 로그 2차 꼴의 그치 로그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은 그냥 너네 편한 대로 만들면 되게 알아듣게만 서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로그 2의 A를 뭐 하거나 T T로 치환하거나 이제 익숙하지 않아? 치환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쵸? 4 입값 될 거고 경계의 지금 상수는 얼마나? 2랑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자, 그럼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고 2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A의 범위는요? 2에 마이너스 1은 들어갈 거니까 몇 분의 1보다? 그렇죠 2분의 1보다 크고 2에 2층 들어갈 거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하나씩 적으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주의할 거 이거 지수 풀 때는 만약에 뭐 2의 A의 AX승이다 뭐래 자 2의 A승이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마이너스 1이 2의 A승보다 1을 좀 작다라는 이 표현에서 마이너스 1의 경계는 의미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없었다 그치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로그에서는 의미가 있는 경계 수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아예 생긴 것 자체가 달라요. 이번에 두 번째 거는 더럽게 생겼어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로그의 지금 3x의 전체 제곱은 자 플러스 2 로그 3의 3x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2차 꼴의 무슨 부등식입니까? 로그 부등식입니다 그쵸? 자 그럼 어차피 여기 진수 x가 0보다 어때야 하는 거니까 커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의 실수에서 항상 성립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양의 실수 x가 전제된 건 큰 의미가 있을까? 전혀 없는 상태.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x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이런 것들은 대입이 될 수 있어. 또 정의되기 위해서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양수에서 정의가 되는 로그 값이었던 거야. 그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에서 이 양수 x가 가지는 의미는 딱히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로그 3x를 뭐로 치환하면서 t로 치환했을 때 자 x가 당연히 0보다 커야 우리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니야 그치? 어쨌든 간에 t는 실수 뭐라는 생각이 전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다시 치환된 부등식을 보면 t제곱 플러스에 자 요게 지금 1 더하기 로그 3의 tx 이렇게 될 거지 않아? 그럼 지금 2배의 1 플러스 그치 t에 자 이거는 그냥 상수계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9의 a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네. 이게 항상 0보다 없다는 크거나 같음을 원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t는 실수 무엇에? 전체 대응되는 변수니까 t축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리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건 공중에 붕 떠 있거나 뭐 해도 되는 거라서 그치 붙어서 접해도 되는 거라서 dt가 4분의 dt가 0보다 없다면 작거나 같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의 범위를 다시 찾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치환된 문제의 범위를 잘 고려해서 식의 구조들을 해석을 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계산은 다 안 해줘도 되겠다. 그렇죠? 네, 뒤로 넘어가 봅시다. 혹시 계산 필요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자, 개념 익힘 이제 5번으로 오면 얘는 그냥 그래프 가지고 이제 우리 부등식 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을 것 같아. 세상이 모르고요. 자, fx는 gx 그래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한테 풀라는 부등식이 어떤 상태냐면 로그 5의 f의 2분의 x가 로그 5의
g의 2분의 x보다는 자 이렇게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뭐부터? 진수가 여보다 그렇죠. 진수의 0보다 크다부터 2분의 x는 0보다 커야 되고 g의 2분의 x가 0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밑이 5보다 1보다 큰 5인 상태니까 자 우리가 풀 부등식은 결국 f의 2분의 x가 뭐보다 없다 g의 2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이런 f의 2분의 x나 g의 2분의 x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라 fx랑 gx 그래프가 있는 건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에는 어떻게 이 방정식이나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찾는 걸까? 정이 여기 들어오면 뭐나 치환한다는 게 자, 가장 쉬운 생각이다, 그치? 그냥 2분의 x를 뭐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그치? t라는 그냥 일정한 정역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t에 대해서 푼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ft가 0보다 크고 gt가 0보다 크려면 다 양수인 쪽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t의 범위로 여기 이 부등식을 각각 정리하면 자, 수익선이 그냥 나타낼게요. ft가 0보다 크면 fx 그래프가 0보다 큰 영역이 마이너스 4보다 어떤 영역이거나 작은 영역이거나 그 다음에 4보다 어떤 영역? 큰 영역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첫 번째 부등식이고 자 gt가 0보다 큰 것은요 이 1차 함수가 양수인 함수가 될 부분이니까 뭐보다 어떻다? 그렇죠. 1보다 크다 되면서 여기 1보다 큰 경계가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이 중에 겹치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GT랑 FT의 대조비교인데 누가 위에 있는 거 찾는 겁니까? GT가 위에 있는 부분 찾는 겁니다. 그렇죠? GT가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 얼마? 마이너스 2와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사이의 경계가 되니까 아 여기서부터 이번에 얘는 경계 등호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6까지 쭉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모조리 겹치는 부분 찾는 거니까 자 여기 얼마부터? 4보다는 크고 그치 뭐보다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t의 범위가 되겠죠. 이 t를 다시 몇 분의 x로 돌려주면 되는 거. 그렇지. 2분의 x로 돌려주면 되니까 뭐 열심히 그렇게 고민할 필요성도 없이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프 하던 거 우리가 다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로그의 방부등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쉬는 시간은 30분. 몇 분이죠? 12시 그래? 쉬는 시간은 무슨 30분이야. 이제 문제 풀어야지. 5개 나이 구하기 네, 화석의 나이 구해야죠. 아이 뭐야 진짜. 17,190년 전에